신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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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직도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코너입니다. 네. 노회찬 대표 코너도 한 달 걸렸습니다. 제목 정해지는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네. 적대적 방송에. 적대적 방송에 나오고, 당을 부숴버리는 방송에 출연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오늘 제발 우리가 우호적 방송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재건하는 그런 TBS 김어준 공장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에. 약간 떨었군요. 네, 떨었습니다. 자, 근데 대표님이 직접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바른정당 통합 얘기하는 건 안철수 대표가 저희가 있는 거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말도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불리하면 잊어먹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청문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제 눈에는 6개월 전부터 바른정당은 11월에 깨진다. 네. 실체가 없는 거다고 어떻게 통합연합연대하냐. 오래전부터 얘기하셨죠. 네. 네. 그런데 어제 하고 이제 나머지 11명. 대여섯 분 가요 또. 그렇게 보십니까? 2차 탈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역시 홍준표야. 홍준표 대표가 어제 문을 닫았다. 그 이상 받지 않겠다. 네. 이것은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당분간은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저처럼 네. 대표이사를 하려면은 네. 수를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수입니까? 더 이상 오면은 네. 김무성 대표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지금 김무성파가 전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가 있죠. 그리고 13명. 자기는 서청원 대표 등 대법원 문제가 있으니까 네. 더 힘을 잡아야 되는데 김무성 힘이 너무 커지면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 무서운 친구예요. 그러나 그러한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여섯 명 더 가고 제 말대로 제가 점쟁이 아니에요. 제 말대로 틀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점쟁이가 100% 다 맞춰요? 요거는 분명하다. 예, 보시기에. 저는 앞으로도 5, 6명 더 가서. 예. 김무성 전 대표가 당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모르죠.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다. 아니, 최소한. 그러한 것을 흐름이 있을 거고 또 그런 계산을 김무성도 할 거고 홍준표 대표는 그런 방어 본능이 작동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이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적대적인 맨날 안철수 대표나까지 말이지 무슨. 주적은 어디예요? 네. 제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모르신 것도 좀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것은 몰랐는데 때때로 도움이 돼요. 때때로 도움이 돼요. 자, 서로도 때때로 도움이 되는 적대적 관계. 근데 저희가 있다고 하신 건 뭡니까? 나쁜 의미라기보다 하여튼 의도가 있다. 예. 그 정도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아니,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면 공장장 하지 대표이사 하겠냐고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새로운 3당 합당을 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바른정당에 이제 잔류한 분들도 이렇게 흡수하고 또, 자유한국당에 또 성향이 좀 유사한 분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예, 그쵸? 그래서 지금 호남의 베이스인 국민의당으로는 차기 대권 안 된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자. 이런 구상 아닐까요? 예. 그런 구상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구상을 저희라고 표현하신 거죠? 호남만 가지고도 예. 안 되지만은 호남을 빼고도 안 되니까 예. 외연 확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예. 그렇지만
저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협력은 할 수 있지만은 정체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을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한 것을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잘 생각하고 제 생각에 옳다 하는 사람들이 일로 확산 되고 일론입니다.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요. 네. 예.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당의 정체성을 그렇죠. 버리고 네. 어떻게 확산하느냐. 그렇죠. 그럼 다른 당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다른 당이 된다니. 그 정체성이 슬쩍 넣어서 예. 또 적대적 파괴적 그런 것으로 몰아가지는 마셨어요. 안철수 대표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미술 성적이 그렇게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그림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한국당에 예. 또 사실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새누리당, 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보수 세력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고기도 잘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예. 역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털도 안 뜯고 닭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표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내에서 그래서 소위 이제 비안을 구성하고 뭐 탈당이 있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고 하는데 탈당은 없겠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이죠. 예. 우리 국민의당이 다시 한번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바른정당이 깨졌지 않습니까? 예. 총선 민의대로 3당제가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가장 공경에 처할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당은 선도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원 초심으로 가서. 그거 항상 주장하시는데. 아니 글쎄 예. 그걸 안철수 대표가 김동철 대표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정당에 대해서 미리 치고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 선점하고 있다가 저쪽에 필요해서 손을 내밀면 그래 잡아주고 이런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아주는 것이 예.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잡아줘야지 수구 세력 적폐청산 안 한다고 MB 잡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예.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국민의당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박근혜는 이미 잡아놓고 MB도 청산하고 다수 주인도 찾고 다수는 누구 겁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도 지난 시간에 MB 거라고 하셨죠. 예. 누가 했어요? 대표님이 직접 하셨죠. 그러면 대표님만 고발 당하십시오. 수강료는 내야죠. 아니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정부에서 표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손을 내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먼저 가서 선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 자리에 안 가고 계속 그냥 정부를 공격하는 것만 하죠? 그게 주적의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예. 지금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어느 때보다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우리는 굉장히 불안할 걸로 알았거든요. 불안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북한 무력 침공하겠다 했으면 쑥 빠뜨는 거예요. 그렇죠. 유엔에서도 막 말하는 사람인데. 예. 그런데 국회 어제 연설을 하는데요. 예. 저래서 힐러리한테 이겼구나. 예.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립 서비스 아주 중요했죠. 립 서비스가 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 대통령이 해외 또 나가셨잖아요. 예. 7박 8일. 이 정치 금도가 대통령이 해외 나가시면은 가급적 국내에서 정쟁을 안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 정치 금도가. 예. 또 야당 대표가 해외 나가더라도
국내 정치 문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보통은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독일 통일 문제, 이스라엘 안보 문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보러 가겠다 해놓고 가서 우리 당내 문제만 얘기하니까 저 양반이 독일에 있는지 이스라엘에 있는지 여의도에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적폐청산이 복수라는 원팀도 사용. 그래서 나는 추적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을 당 대표가 되신 분이 그걸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면은 또 적대적 방송에 당을 부숴버리려고 한다. 그거 참. 그 이유가 답변할 수도 뭘까요? 없고. 이유가 왜 그걸 추적? 내가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대표님 말고 얘기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없어도 이 흐름이 중요하니까. 흐름이요? 어떤 흐름입니까? 몰라요. 이유는 아시는 거죠? 아시는데 말하기 곤란하시는 거죠? 말하면 분란으로 되니까. 분란은 이미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지 네. 않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당이 개원 초심 그대로 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정치를 국회를 이끌고 가자. 그 리더십이 안철수한테 다시 나와야 된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1번.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1번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서 2번 보수의 손을 내밀어서 보수를 좀 끌어안으려고 그래야 신상 3당 합당 구상이 가능해지니까 1번 2번 다 합쳐서 3번 뭡니까? 그렇게 공장장처럼 심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못 살아요. 4번 뭡니까? 4번. 그건 딱 입력된 인공지능. 저는 단순하고 그럼 대표님 예. 인공지능은요 입력된 대로 하는 거예요. 힌트 주십시오. 힌트.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예. 굉장히 철학적인 이런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혹시 이런 거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을 베이스로 한 정당인데 그것이 본인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서 좀 탈호남하려고 하는 의도도 그 안에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정된 것 같아요. 수정됐습니까? 네, 처음에 당대표 나오려고 할 때 네.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그때는 보수 중도 햇볕 정책 탈호남하고 바른정당과 통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서 전당대회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은 DJ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즘 또 바뀌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당대표니까 제가 잘 모시면서 고쳐야죠. 왜 웃어요? 당대표로서 리더십이 상실됐다고 이상돈 의원은 얘기하는데 이미 당내에서는 말을 듣는 사람이 없다고.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당입니다. 네. 두 가지 의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안 따르시는 걸로 자연스럽게 얘기하시고 있는데. 네? 따르는 것도 있고 안 따르는 것도 있지. 그럼 제가 따라다니면 요즘 부모 형제도 안 따라요. 한미 정상회담 언급하셨으니까 잠깐 총평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에요. 성공적이었다. 네. 예. 잘했어요. 특히 성공적인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큰 게 남북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인데 그 강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한국의 발전상 북한의 잔혹사 이러면서도 미국은 힘을 가졌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에 덤벼가지고 잘된 나라 없다.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 너희도 예. 대상이다. 그러나 당신들의 미래는 열려있다. 예.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단 핵을 폐기해라 하고 구두 경고를 하면서 희망을 준 것. 이건 아주 잘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의 국회 연설 이런 것들로 해서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잘 다른 것 같아요. 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그런 정치란 게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내려올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했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러 해요. 예. 한미 FTA. 목이 많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750억 달러를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84조. 물론 5년간 우리가 살 것 사고 투자할 것 투자해야지만은 이걸 꼭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국내용으로 자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고. 그럼 뭐 트럼프. 지금 제가 그 e스포츠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할 때 예. e스포츠라는 이름을 명명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문제도 농독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참 호사다마라고 또 악재도 나오고. 뭐 어떤 정권이나 그렇죠. 항상. 그렇죠. 예,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 얘기하니까 또 바로 안철수 대표가 탁월한 리더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자꾸 예.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아니, 거기다 국민의당 대고 사장이- 안철수 적대적으로 표현하니까 저보다 방송 나가지 말라 한다니까. 예. 그럼 나오실 거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이번 주는 요걸로 마지막으로 안 나오실 거죠? 이 서청원 녹취록은 왜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서청원한테 물어봐야지. 왜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 국민의당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요. 아시면서. 몰라요. 지난주부터 하시면서. 참, 그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제가 김원준 공장장입니까? 대표님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예. 아는 것은 찔끔하십니까? 다 얘기해요. 불리하면 얘기 안 하고. 그건 간두어도 예. 우리가 나설 필요 없어요. 이게 그쪽에서 문제가 나오긴 있는 나옵니까? 결국은? 어디서든 간에? 국민의당이든 아니면 서청원 대표 쪽에서든. 서청원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역사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 김관진 장관, 국정원 모두 숨기다가 다 나오잖아요.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청원 대표가 이길 것이다. 결국은. 예.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되면은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직접 당대표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쪽 계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당대표를 하거나 원내대표를 하지 않을까요? 12월에 원내대표 있는데. 뭐 글쎄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김무성이 사라지지는 않죠. 그렇죠. 예. 예. 박지원이가 사라지겠어요? 제 얘기를 해야지. 대표님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예.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곧 예, 사라지게 할 수도 없다. 예. 상무 정도로 승진되겠어요. 당 내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갈립니까? 우리요? 예. 뉴스가 하도 많이 나오길래. 예. 항상 지금 우리 국민의당이 그렇게 좀 내분 있고 꿀렁꿀렁 안 하면은 뭐 TV에 나오겠어요? 신문에 나오겠어요?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그거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저놈들 망한다. 저들 망해야 된다. 저들 망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치는. 그렇죠. 또 예. 웃고 손잡고 나오면서 10년 만에 이민간 동생 인천공항에서 만난 것처럼 웃고 나와요. 예. 오늘 아침에도 예. 지금 우리 전남 예산발전 정책회의를 전라남도 지사 대행 간부들하고 안철수 대표, 김동철 대표, 우리 예결 의원, 전남 의원들 하다가 전 나왔어요. 예. 제가 중간에 나가니까 다 이상하죠. 그래서 어디 가느냐 네. 물어요. 그래서 난 적대적 방송. 불법 방송. 불법 적대적 방송 하신다고. 합법적으로 가는데 이 적대적인 이 방송을 우호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려고 간다. 네. 그러고 왔죠. 네. 그런데 다 그냥 웃고 악수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물어요. 웃고 악수한다고. 그럼 울고 악수하냐? 그래서 제발 네.
공정하게 진행하세요. 그래서 우호적 좀 돼봐요. 우리한테도. 아니 대표님 직접 나와서 얼마든지 말씀을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할 기회를 주는데 자꾸 적대적 질문만 하잖아요. 언론은 화목하게 다른 언론은 안 그래요.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건 뉴스가 아니에요. 그럼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꿀렁꿀렁 하니까 뉴스 나오는 건 그건 나쁘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거예요. 다 아시면서 자꾸 적대적이라고 하시고. 심하다 이거지. 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곳에서도. 우리 당 최고위원이 두 방송 두 진행자 딱 찍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큰일 날 거예요. 코너 제목을 꿀렁꿀렁으로 할까요? 그러세요. 박지원의 꿀렁꿀렁. 꿀렁꿀렁한 것으로 다 채우겠다. 네. 이상돈 의원이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분은 제가 볼 때 예. 아주 자유분방한 학자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국회의원 돼가지고 수입이 줄었다. 자기 교수할 때는 방송도 하고 뭣도 하고 원고도 쓰고 해서 한 달에 3, 4천만 원 수입됐는데 액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회의원 되니까는 1,000만 원도 못 받는다. 예. 그런데 이분은 리버럴한 말 알아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리버럴. 자유분방한 분이라 학자적 양심에서 그냥 말씀을 여과 없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고. 대통령 선거 앞두고도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러지 마라. 예.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예. 우리 당에 일부 엑스파 당원들이 예. 이상돈 의원을 당에서 축출하자 하는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엑스파는 여기서는 아닌데요, 그러면? 그건 내가 말 안 해도 알아들으면 됐지 왜 꼭 확인을. 그러니까 적대적이라 한다니까. 그냥 뭐 가만히 엑스파 하면은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내가 거론하신 거예요. 의총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예. 어떻게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밖에서 대출 서명운동을 받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상돈 의원님을 거론한 것은 이분이 이제 발언을 좀 세게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정서가 당내에 어느 정도냐 하는 게 궁금해서요.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돈 의원님의 문제의식. 그런 정서가 절반 정도는 있어서 당이 지금 반반처럼 보이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답변 못 하겠는데요. 꽤 많군요. 그것도 모르고. 꽤 많다. 스스로 결론 내지 마세요. 정말 아닐 때는 바로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답을 못 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그럼 그렇게 알아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듣는 걸 굳이 말해야지 또. 지금 예. 이 교통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들의 지적 수준이 예. 김어준 공장장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이 코너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표님한테 항상 반수 접어주고 갑니다. 계속 당하는 역할로. 상관없습니다. 말만 많이 하시면. 아니 그럼 실제로 붙어요. 바른정당에서 더 탈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이밍을 언제로 보십니까? 아마 전당대회 후에 전당대회 후에. 그리고 정기국회 금년 12월 말까지는 상당수가 탈당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5, 6명 정도 남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미니 정당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네. 예.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다시 되겠죠? 뭐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예. 국민의당은 분당이나 탈당 없이 그냥 가겠죠? 한동안. 그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게 제일 센 말인데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까?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럴 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꿀렁꿀렁 하니까. 꿀렁꿀렁하다. 제가 몇 번 방송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정치는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 안 갑니다. 반드시 전이 되거든요. 예. 당신이 깨지면 우리도 깨질 확률이 많아져요. 이 언제? 패션이 있잖아요. 언제 깨집니까? 언제 그런 꿀렁꿀렁이 옵니까? 패션이 있는데 예. 우리도 꿀렁꿀렁하고 예. 안철수 대표하고 지금
많은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전까지 그런 일이.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분명히 새롭게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꿀렁꿀렁하다.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나는 앞장서서 그러한 것보다는 봉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어제도 몇 의원들을 만나서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지 마라. 그것이 국민이 볼 때 안 그래도 가난한 집에서 저 망할 집으로 가는구나. 부서지는 그런 당이 아니라 망하는 짓을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도 그 길로 가서 되겠느냐. 한번 다시 재건해보자. 그렇게 저는 건설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이 오늘 있다. 또 건너가 예. 정대철 이런 분들 오찬을 한다고 그래요. 예. 어제하고 어제도 잠깐 우연히 조우를 해서 의견을 나눴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조금 기다려달라. 또 한번 만들어보자. 예. 라고 했지만은 흐르는 물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지방선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제가 바른정당은 점쟁이가 딱 맞았는데 예. 이 점쟁이라는 게 또 때로는 막힐 때가 있어요. 자기를 잘 못 맞출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제가 막히고 있으니까 예. 나는 보이지만 아직 말하지 마라.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시는 게 있군요. 인공지능처럼 입력된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AI한테 인간이 이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아듣겠고요. 예. 그런 실력을 저 아니면 못 들어요. 자, 말씀 안 하신다고 했지만 다 하고 가시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오늘 문자가 많이 왔네요. 예. 이재명 시장님 많이 거론돼가지고 불러서 얘기 듣자는 문자 많이 왔고요. 박지원 대표님 코너명도 많이 왔습니다. 박수무당, 불놀이야 다 하시면서 꿀렁꿀렁. 자, 많이 왔네요. 제목 보내주시고요. 숨은 다스 찾기 제보. 예. 어제 공장장 안녕 뒤에 환경부 캠페인 다 쓰고 빈병 반환 캠페인에서 다 쓰고가 나왔다고. 예. 메리 크리스 다스로 바꾸지 않습니다. 네. 야, 3호선, 지하철 3호선에서는 출입문 닫습니다가 아니라 닫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고발 왔네요. 왜 동참하지 않냐고. 예. 4호선에서는, 원래 녹음 멘트는 출입문 닫겠습니다인데, 예. 요즘 직원분이 직접 라이브로 출입문 닫습니다로 바꿨어요. 인천 2호선이었습니다. 저희가, 방송드린 것은, 닫겠습니다라고 방송하는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라이브로, 예, 닫습니다로 해주시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똑같은 뜻이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진애 박사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 리얼미터가 이 코너를 차지하여 평상시 5분 정도로 박대받다가 맞습니다. 두 배 시간을 확보하여, 예, 좀 찬찬히 내용들을 짚어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은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워낙 늘어져서 빨리 해도 우리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는 급하니까 뭐 얼마나 변했어요? 조금 변했어요. 그럼 대충 넘어가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국내 현안들이 제법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지율이 한 2, 3%씩 영향을 또 크면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사안에 영향을 받았는가 한번 볼까요? 예.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출렁거렸습니다. 출렁. 네, 이 출렁이 앞으로도 계속 출렁거릴지 그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3일간 조사한 바로는 약간 출렁거렸는데요. 먼저 지지율을 먼저 말씀드리고 분석을 해보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포인트 소폭 하락해서 69.3%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1.3%포인트 상승해서 25.2%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역시 2.9%포인트 하락해서 48.8%이고요.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2.2%포인트 상승해서 19%입니다. 예. 국민의당은 지난주 주간 집계하고 동률인 6%이고요. 바른정당은 오히려 0.5% 소폭 상승했습니다. 5.3%이고요. 정의당은 0.7%포인트 하락해서 5.2%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알겠고요. 자, 그러면은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조사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제 기준으로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해 보자면 어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올랐겠죠. 아무래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안 보고도 아시네. 네. 그건 뭐 한 2, 3% 오를 포인트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500명 이틀간을 묶어서 발표를 하는데 어제 500명으로 하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발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겠죠. 예, 이제 묶어서 이제 그제까지 하면은 많이 오른 편입니다. 70%대로 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됐겠네요. 이게 그 월요일 날에 69.4%로 빠졌고요. 네. 그 7일 화요일 날에 67.3%로 더 빠졌습니다. 역시 화요일 날에 저게 있었거든요. 예. 청와대 정무수석 횡령 맞습니다. 관련 예. 정무수석이 횡령이 아니라 정무수석의 예. 전 비서관 보좌관들의 횡령인데 이제 정무수석만 보이게 되죠, 당연히. 7일 날에 여러 가지 그 SNS 어떤 그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도 보도량이라든지 예. 이제 대중들의 관심이 청와대 정무수석 그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쏠려 있었고요. 종편에서 크게 다뤘고요. 예.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리고 6일 같은 경우는 댓글 수사, 월요일이죠.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투신 받던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숫자하고 SNS의 어떤 그런 트렌드하고 상당히 일치를 했고요. 보수 지지층에서 빠질 만한 사안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TK나 PK에서 가장 많이 빠졌고요. 네. 60대 이상에서도 빠졌고 중도 보수층에서 이탈했고 물론 30대라든지 뭐 경기 인천이라든지 같이 빠지긴 했지만 빠지는 줄을 이루는 곳은 영남권과 60대 이상 중도 보수층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무엇보다도 6일 날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2.몇%, 2, 3%는 어느 정도 상당한 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 정도 많이 빠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가 전체적인 유권자 심리에 기본적으로 변화를 주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이제 적폐청산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검찰 투신 사망이라든지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혐의가 같이 결부가 돼서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8일 날 수요일 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500명 조사한 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합치니까 70.4%로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기간이 월화의 기간이 앞으로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현재의 월화에서 좀 하락세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하락세. 제 생각에는 이제 머물지 않을까 문재인 싶습니다. 대통령은 당분간은 상승세일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해외 순방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되는 내용들이 결국은 네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외 순방하면 무조건 오릅니다. 일단 대통령의 어떤 그 상승 요인은 기본적으로 그 해외 외교, 정상 외교가 기본적인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까지 아세안, 그리고 나서 APEC까지 중국하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상당폭으로 올랐을 때 가장 큰 것이 외교 성과 기대감 상승이라고 저희들이 분석했는데 그것의 핵심은 바로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사드 보복이 이제 사실상 끝났다라는 도장을 그날 찍을 테니까 아마. 예, 그때 그렇습니다. 이제 또 상승이 좀 있겠죠. 예.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엔 여전히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 3%의 이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출렁거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1%대였는데 네. 2%대까지 출렁을 했다. 근데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가니까요. 또 그게 그거다. 예,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 어제 반등한 걸로 봤을 때는 월화의 하락세가 단기적인 하락세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은 어제는 하락 요인이 있고, 그죠? 네. 잡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분간 지속 상승세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네, 합쳐졌으니까. 뭐 앞으로 이제 이후에 이제 현안 조사도 같이 얘기를 할 텐데요. 예, 당분간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복당의 효과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올랐던 것도 사실상 19% 2.2%포인트 상승인데 지난주에 빠졌던 것들이 조금 회복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이 합쳐지고 이게 숫자가 9명 늘면은 막 크게 올라갈 것 같아도 바른정당도 저는 결집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불쌍하거든요. 그게 예전에 유승민 후보가 대선 직전에 갑자기 치고 올라간 그런 유사한 효과를 좀 줍니다. 물론 그걸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벌써 뭐 탈당 관련 주요 보도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청년층으로 보이는 댓글에서 힘내라. 네. 괜찮다. 정치에서 계속하라. 마음의 네. 빛. 네, 그런 이것만큼 큰 게 없어요. 예. 숫자로 이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 물론 큰 폭의 상승은 아닌데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 4%대에 머물렀거든요. 네. 근데 0.5%포인트 소폭 상승해서 5.3%로 5%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거 탈당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확 빠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뭐 동정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결부가 돼서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당 지지율도 결국은 많아야 2%대고 적으면 0점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정치 지형이 큰 변화가 있다 할 만한 변동은 없는 그런데 상황이고. 만약에 그 5, 6명의 추가 탈당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다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현안이 바른정당 탈당과 한국당 복당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였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반대하냐 지지하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네. 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반대한 데가 그 국민 10명 중 6명이죠. 61.3%로 상당히 높았고요. 반면 지지한다는 25.4%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매우 반대가 한 절반가량인 47.9%가 나왔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뭐 물론 그렇겠지만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지지가 79%, 반대가 12%, 반면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7%, 지지가 11%. 너무 당연하죠. 예,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을 지지한다고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추가 탈당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 한국당으로 그 이탈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은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이 두 정당 지지층을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반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합니다. 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지지자들은 네네. 당이 쪼개지는데. 네네. 너무 당연하고. 네네. 매우 반대 속에는 민주당 지지자, 정의당 지지자, 바른당 지지자,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자. 네,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지역, 모든 TK, PK 다 포함해서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 이렇게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합니다. 중도층도 반대할 것이고. 예. 네. 그래서 한국당 지지층이 찬성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계산을 조금 해봤어요. 지금 지지가 25.4%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 지지율을 기준하면 19%인데요. 여기 아까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 반대가 12%인데 이들도 계속 뭐 그 복당 그것과 연관 없이 계속 지지율을 가지고 간다고 하고 그리고 지지한다고 했던 다른 이제 정당 소속의 지지층하고 무당층들의 이동도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최대 상승을 해봤자 최대 상승을 해야 20%에서 21% 정도예요. 지금 지지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복당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네네. 지금 현재의 언론, 그러니까 여론 지형에서 보자면 한 네네. 20% 초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네. 20%에서 21%. 그러니까 20% 전후니까 아주 다소 상승 효과가 있는데 어떤 시각에서 보면 상승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반 가까운 탈당자가 나와서 자유한국당이 합쳐졌는데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그동안 너무 오른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지층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40%대 뭐 그렇습니다. 쉽게 찍었거든요. 예, 50%대가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 예, 지금 민주당과 정반대 포지션이었는데 네. 그때는 중도층을 많이 포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중도층도 하나로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중도층이 상당수가 됩니다. 예. 예. 근데 그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어서 안 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다만 개요. 하나 지적해야 될 부분. 개요 말씀하셔야 돼요. 예,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여유 있게 해서 개요 얼른. 예, 이번 10초. 이번 주중 우선 TBS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0명을 말씀하셔야 돼. 대상으로 유선 무선 전화 면접과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9%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단 핵을 폐기해라 하고 구두 경고를 하면서 희망을 준 것. 이건 아주 잘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의 국회 연설 이런 것들로 해서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잘 다룬 것 같아요. 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정치란 게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내려올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했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라. 네. 한미 FTA. 목이 많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750억 달러를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84조. 물론 5년간 우리가 살 것 사고 투자할 것 투자해야지만은 이걸 꼭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국내용으로 자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고. 그럼 뭐 트럼프. 지금 제가 e스포츠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할 때 e스포츠라는 이름을 명명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문제도 농독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호사다마라고 또 악재도 나오고. 뭐 어떤 정권이나 그렇죠. 항상.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 얘기하니까 또 바로 안철수 대표가 탁월한 리더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자꾸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아니, 거기다 대고 사장님이... 안철수 적대적으로 표현하니까 저보다 방송 나가지 말라 한다니까. 예. 그럼 나오실 거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이번 주는 요걸로 마지막으로 안 나오실 거죠? 이 서청원 녹취록은 왜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서청원한테 물어봐야지. 왜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국민의당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요. 아시면서. 몰라요? 지난주부터 아시면서. 참,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제가 김원준 공장장입니까? 대표님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예. 어찌 아는 것은 다 얘기해요. 불리하면 얘기 안 하고. 그건 간두어도 우리가 나설 필요 없어요. 그쪽에서 문제가 나오긴 나옵니까? 결국은 어디서든 간에 국민의당이든 아니면 서청원 대표 쪽에서든. 서청원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역사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 김관진 장관, 국정원 모두 숨기다가 다 나오잖아요.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청원 대표가 이길 것이다. 결국은. 예.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되면은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직접 당대표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쪽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당대표를 하거나 원내대표를 하지 않을까요? 12월에 원내대표 있는데. 글쎄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김무성이 사라지지는 않죠. 그렇죠. 박지원이가 사라지겠어요?
제 얘기를 해야지. 대표님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예.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곧 사라지게 할 수도 없다. 예. 상무 정도로 승진되겠어요. 당 내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갈립니까? 우리요? 예. 뉴스가 하도 많이 나오길래. 예. 항상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원 초심으로 가서. 그거 항상 주장하시는데. 아니 글쎄 예. 그걸 안철수 대표가 김동철 대표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정장에 대해서 미리 치고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 선점하고 있다가 저쪽에 필요해서 손을 내밀면 그래 잡아주고 이런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아주는 것이 예.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잡아줘야지 수구 세력 적폐청산 안 한다고 MB 잡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예.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국민의당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박근혜는 이미 잡아놓고 MB도 청산하고 다수 주인도 찾고 다수는 누구 겁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도 지난 시간에 MB 거라고 하셨죠. 예. 누가 했어요? 대표님이 직접 하셨죠. 그러면 대표님만 고발 당하십시오. 수강료는 내야죠. 아니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정부에서 표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손을 내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먼저 가서 선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 자리에 안 가고 계속 그냥 정부를 공격하는 것만 하죠? 그게 주적의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예. 지금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어느 때보다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우리는 굉장히 불안할 걸로 알았거든요. 불안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북한 무력 침공하겠다 했으면 쏙 빠뜨는 거예요. 그렇죠. 유엔에서도 막 말하는 사람인데. 예. 그런데 국회 어제 연설을 하는데요. 예. 저래서 힐러리한테 이겼구나. 예.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립서비스 아주 중요했죠. 립서비스가 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 대통령이 해외 또 나가셨잖아요. 예. 7박 8일. 이 정치 금도가 대통령이 해외 나가시면은 가급적 국내에서 정쟁을 안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 정치 금도가. 예. 또 야당 대표가 해외 나가더라도 국내 정치 문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보통은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독일 통일 문제, 이스라엘 안보 문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보러 가겠다 해놓고 가서 우리 당내 문제만 얘기하니까 저 양반이 독일에 있는지 이스라엘에 있는지 여의도에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적폐청산이 복수라는 원딩도 사용. 그래서 나는 추적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을 당 대표가 되신 분이 그걸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면은 또 적대적 방송에 당을 부숴버리려고 한다. 그거 참. 그 이유가 답변할 수도 뭘까요? 없고. 이유가 왜 그걸 추적? 내가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대표님 말고 얘기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없어도 이 흐름이 중요하니까. 흐름이요? 어떤 흐름입니까? 몰라요. 이유는 아시는 거죠? 아시는데 말하기 곤란하시는 거죠? 말하면 분란으로 되니까. 분란은 이미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지 네. 않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당이 개원 초심 그대로 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정치를 국회를 이끌고 가자. 그 리더십이 안철수한테 다시 나와야 된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1번.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1번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서 2번 보수의 손을 내밀어서 보수를 좀 끌어안으려고 그래야 신상 3당 합당 구상이 가능해지니까 1번 2번 다 합쳐서 3번 뭡니까?
그렇게 공장장처럼 심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못 살아요. 4번 뭡니까? 4번. 그건 딱 입력된 인공지능. 저는 단순하고 그럼 대표님 예. 인공지능은요 입력된 대로 하는 거예요. 힌트 주십시오. 힌트.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예. 굉장히 철학적인 이런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혹시 이런 거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을 베이스로 한 정당인데 그것이 본인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서 좀 탈호남하려고 하는 의도도 그 안에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정된 것 같아요. 수정됐습니까? 네, 처음에 당대표 나오려고 할 때 네.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그때는 보수 중도 햇볕 정책 탈호남하고 바른정당과 통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서 전당대회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은 DJ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즘 또 바뀌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당대표니까 제가 잘 모시면서 고쳐야죠. 왜 웃어요? 당대표로서 리더십이 상실됐다고 이상돈 의원은 얘기하는데 이미 당내에서는 말을 듣는 사람이 없다고.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당입니다. 네. 두 가지 의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안 따르시는 걸로 자연스럽게 얘기하시고 있는데. 네? 따르는 것도 있고 안 따르는 것도 있지. 그럼 제가 따라다니면 요즘 부모 형제도 안 따라요. 한미 정상회담 언급하셨으니까 잠깐 총평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에요. 성공적이었다. 네. 네. 잘했어요. 특히 성공적인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큰 게 남북 문제 그리고 네. 북한 핵 문제인데 그 강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한국의 발전상 북한의 잔혹사 이러면서도 미국은 힘을 가졌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에 덤벼가지고 잘된 나라 없다.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 너희도 예. 대상이다. 그러나 당신들의 미래는 열려있다. 예.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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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직도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코너입니다. 네. 노회찬 대표 코너도 한 달 걸렸습니다. 제목 정해지는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네. 적대적 방송에. 적대적 방송에 나오고, 당을 부숴버리는 방송에 출연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오늘 제발 우리가 우호적 방송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재건하는 그런 TBS 김어준 공장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에 약간 떨었군요. 네, 떨었습니다. 자, 근데 대표님이 직접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바른정당 통합 얘기하는 건 안철수 대표가 저희가 있는 거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말도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불리하면 잊어먹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청문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제 눈에는 6개월 전부터 바른정당은 11월에 깨진다. 네. 실체가 없는 거다고 어떻게 통합연합연대하냐. 오래전부터 얘기하셨죠. 네. 네. 그런데 어제 하고 이제 나머지 11명. 대여섯 분 가요 또. 그렇게 보십니까? 2차 네. 탈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역시 홍준표야. 홍준표 대표가 어제 문을 닫았다. 그 이상 받지 않겠다. 네. 이것은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당분간은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저 정도 저처럼 예. 대표이사를 하려면은 예. 수를 봐야 돼. 그게 무슨 수입니까? 더 이상 오면은 예. 김무성 대표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지금 김무성파가 전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가 있죠. 그리고 13명. 자기는 서청원 대표 등 대법원 문제가 있으니까 예. 더 힘을 잡아야 되는데 김무성 힘이 너무 커지면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 무서운 친구예요. 그러나 그러한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여섯 명 더 가고 제 말대로 제가 점쟁이 아니에요. 제 말대로 틀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점쟁이가 100% 다 맞춰요? 요거는 분명하다. 예, 보시기에. 저는 앞으로도 5, 6명 더 가서 예. 김무성 전 대표가 당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모르죠.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다. 아니, 최소한. 그러한 것을 흐름이 있을 거고 또 그런 계산을 김무성도 할 거고 홍준표 대표는 그런 방어 본능이 작동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이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적대적인 맨날 안철수 대표나까지 말이지 무슨 주적은 어디예요? 네. 제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모르신 것도 좀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것은 몰랐는데 때때로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자, 서로 또 때때로 도움이 되는 적대적 관계. 근데 저희가 있다고 하신 건 뭡니까? 저희라기, 나쁜 의미라기보다 하여튼 의도가 있다. 예. 그 정도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아니,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면 공장장하지 대표이사 하겠냐고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새로운 3당 합당을 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바른정당에 이제 잔류한 분들도 이렇게 흡수하고 또, 자유한국당에 또 성향이 좀 유사한 분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예, 그쵸? 그래서 지금 호남의 베이스인 국민의당으로는 차기 대권 안 된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자. 이런 구상 아닐까요? 예. 그런 구상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구상을 저희라고 표현하신 거죠? 호남만 가지고도 예. 안 되지만은 호남을 빼고도 안 되니까 예. 외연 확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예. 그렇지만 저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협력은 할 수 있지만은 정체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을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한 것을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잘 생각하고 제 생각에 옳다 하는 사람들이 일로 확산 되고 일론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요. 예.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당의 정체성을 그렇죠. 버리고 네. 어떻게 확산하느냐. 그렇죠. 그럼 다른 당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다른 당이 된다니. 그 거기다 정체성이 슬쩍 넣어서 예. 또 적대적 파괴적 그런 것으로 몰아가지는 마셨어요. 안철수 대표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미술 성적이 그렇게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그림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한국당에 예. 또 사실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새누리당, 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보수 세력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고기도 잘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예. 역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털도 안 뜯고 닭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표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내에서 그래서 소위 이제 비안을 구성하고 뭐 탈당이 있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고 하는데 탈당은 없겠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이죠. 예. 우리 국민의당이 다시 한번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바른정당이 깨졌지 않습니까? 예. 총선 민의대로 3당제가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가장 공경에 처할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당은 선도 정당이